존경하고 사랑스러운 청년 전두방송. 그리고 전몰 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후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기분이 좋습니다. 어쩐지 좋은 예감, 이것을 가지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21대 국회에 두 개 지금 대표 발의안이, 우리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발의안이 두 개 상정이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과연 통과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지금까지의 우리가 진행 상태로 봐서는 지금까지는 무슨 특별법 제정이니 무슨 뭐 포괄적 보상이니 이상한 방향으로 뭐 방향을 자꾸 틀어가지고 가가지고 이게 좀 우리 국회의원들도 방향을 잘 못 잡고 우리 전원들도 방향을 잘 못 잡고 방향을 제대로 못 잡은 상황에서 갈팡질팡 우왕좌왕 했는데, 올해 내가 이렇게 방향을 잘 잡으니까 그런지 국회도 방향을 잘 잡아요. 그래서 국회에 지금 안건 올라온 거 이번에 대표 발의한 것도 말이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게 지금 발의가 됐어요. 이게 어쩐 일인가 지금 저는 의안이 벙벙한데요. 이게 무슨 우리 월남전 참전자 전후회에서 뭔가 좀 잘 손을 썼나, 또는 아니면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그동안에 그 김성희가 말이죠, 그 사람이 이거 욕만 안 하면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욕을 그렇게 쌍욕을 말이죠 해대는 바람에 내가 아주 싫어했는데, 일단 우리 전우들한테는 그래도 뭐 청와대니 뭐 어디니 뭐 해가 편지도 보내고 막 한 그 효과도 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회고 뭐 그 사람들 일단 내용이 하여튼 우리 전우들이 근래 와서 한 2년 동안 극렬하게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고 발표한 것이 우리 전우들이나 뿐만 아니라 우리 전우들도 많이 깼지만은 국회의원들도 많이 깬 것 같아. 그리고 여러 군데서 다 깼는데 우리 월참만 좀 덜 깬 것 같은데, 월참도 이제 우리 이화정 회장이 가만히 보니 복이 있는 사람 같아. 때를 잘 맞춰서 온 것 같아. 이게 잘 해결만 되면은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식으로 손 안 대고 큰 공을 세울 좋은 찬스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에 대해서 관심만 조금만 가지면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호기에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이 좀 많은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 이 양반 원래 그 조직의 리더가 조직의 운명을 좌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양반의 사주를 내가 잘 모르지만은 누가 사주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보내줘봐요. 참고로 혹시나 그 사주가 타이밍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재미로 보게. 그래서 이 양반이 어떻게 보면은 타이밍을 잘 타고난, 운을 잘 타고난 것 같아. 그래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볼 때 이 뭐랄까 이 타이밍이 좋은 것 같아요. 징조가 좋아. 뭔가 예감이 있어. 특히 우리 문재인, 그래 문재인 대통령 전에 말이죠, 우리 22만 원까지 최고로 받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그래도 역대 최대로 8만 원까지 올려줬잖아. 그리고 물론 한 2년 있다가 금년에 이제 우리가 2만 원 올려줘 32만 원을 받았는데, 그래도 하여튼 뭐 그 양반이 와서 10만 원 올려준 거야. 22만 원 받아 32만 원 받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4월 달인가 하고 6월 달에도 그렇고 우리 보훈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그 전상 보상금을 5배 올려준다. 그것도 23,000원인가 되니까 11만 5천 원 정도 되죠. 그것도 올려주실 것 같고, 그런 거 올려주시는 거 봐서는 이것도
또 특히 이제 뭐 정권 이제 임기 말도 돼 가고 또 이제 내년 4월 달에 지방자치장들 그 대장들 보궐선거도 있고 또 21년 말이면 벌써 22년이면은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하니까 우리 유공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야. 뭐 관심은 많은데 워낙 보니까 무슨 뭐 5.18이니 4.3이니 예? 세월호니 인데 뭐 좀 먼저 우선권을 줘가지고 우리한테 좀 신경을 못 쓴 거지. 지금 보시면은 뭐 광복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금 기고만장한 거 보세요. 좀 뭐 친일이냐 뭐 이런 거는 조금 너무 옛날 과거에 뭐 얽매이는 점이 없잖아 있지만은 그래도 미래를 좀 내다보고 앞으로 바뀔 걸 생각하고 전망했을 때 타이밍이 좋은 것 같아. 왠지 예감이 좋아요. 네,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지금 법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응? 내 방송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내가 방송을 듣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가는 길하고 내가 원하는 길하고 거의 같아. 거의 같아.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뭐냐면 대표 발의안이라는 것은 그 뭐 40%, 50%, 60%, 80%, 막 70% 하는 거 이거 전부 합쳐가지고 하나로 묶는 것이 대표 발의거든. 그래서 대표 발의안이 나왔어요. 보시다시피 내가 올려드릴게. 보시면은 3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법률안 해가 정의용 의원 대표 발의해서 6월 24일, 7월, 8월 벌써 두 달이 다 됐는데 그걸 내가 지금까지 이걸 잘 몰랐나. 나도 참 이것을 우리 누구야 사무총장이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좀 방송하느라 못 봤다가 어저께 그제 보니까 이건 내가 원하는 거 그대로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발의자가 정의용, 김상훈, 송원석, 권명호, 최춘식, 김희곤, 구작은, 정진석, 김용판, 김성한, 의원 10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한 이유 및 대책 보시면은 현행법에 따르면 참전 유공자 중 65세 이상 참전 유공자에게 국가적 차원의 합당한 여부를 포하기 위해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력에 따라 별도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이 지방자치단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거는 도리어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니까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는데 하여튼 간에 뭐 조금 나하고 틀리더라도 해주겠다는 건데 뭐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해주겠다는 거니까 나도 보자고요. 그러나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금액은 매월 32만 원으로 미미하여 이게 32만 원이라는 게 말이죠. 우리 그 참전 유공자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참전 유공자법에서는 그 금액과 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래가지고 법이 돼 있어요. 그 대통령령이 매년 바뀌어요. 그 국무회의에서. 그러니까 올해는 또 얼마나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령 자체가 이걸 뭐 105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 법 자체를 아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로 해달라는 것을 내가 올려달라고 했는데 저기 시행령 제7조에 들어가 보면은 이 32만 원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시행령 제7조를 몇만 원 고쳤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이것이 아직까지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우리 월참에 복지국은 이 금액이 올해 얼마 올라가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훈처하고 다 협의해가지고 얼마 올라가는 이걸 사전에 알아가지고 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더 노력을 해서 얼마 받겠다 이런 것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조금 이런 거 좀 관심만 가져주시면은 우리 이하정 회장 뭐 복지국장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회장님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그것도 그거지만 이 금액 이거 조금 올라가는 거는 내가 볼 때 2, 3만 원에서 많이 올라야 8만 원이나 40만 원까지 올라가게 최고 금액일 거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법을 고치자는 건 아닙니다. 법을 고치자는 거는 최소한도 우리 참전 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 우리 전우들이 정말 박스나 줍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이야 그 단칸방에서 말이지 남의 끓여 먹고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를 좀 면해보자. 그래서 최소한 국가 유공자라면은
최소한도 품위 유지, 예? 품위 유지할 수 있는, 어디 가서 걸베이 짓은 양아치 짓은 안 하는, 넘보기에 좀 떳떳한, 그래도 좀 국가에서 대우를 해주는구나 하는, 그래, 야, 저 사람 국가 유공자라는데 매 걸베이 짓하고 댕겨. 이거 국가가 창피한 일 아닙니까? 예? 그 사람이 창피한 게 아니고 국가가 창피한 거야.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법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이 최소한도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뭐 지금 대충 105만 원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는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그 정도는 달라는 걸로 하는데 여기 보면은 뭐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까지 합쳐서 그 정도 주자 하는데 그거 합쳐서 줘도 좋아요.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단체에 합쳐서 주든지 뭐든지 어쨌든 해주면 좋겠는데 지방자치단체법까지 건드리는 거는 제가 좀 무리가 있다. 지방자치는 각 시도 그 조례에 의해서 자기들도 그 나름대로 예산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하는데 최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성의를 베풀고 있는데 국가에서 이래라 저래라 지방자치에 간섭하는 것에 대한 거는 조금 무리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법을 통과하는데 지장이 있다면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걸 또 반대한다 그러면은 도리어 이거는 안 넣느니만 못하다. 좀 작게 주더라도 차라리 금년도에 뭐 60%, 내년도에 80%, 70%, 뭐 80%, 90%, 100% 해가지고 한 5년 동안 10%씩 올려주든지, 예? 이렇게 하더라도 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거는 조금 빼야 더 통과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참전 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이건 내가 이야기랑 똑같은, 내가 사전에 이거 읽어본 것 같아. 이한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액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균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그래서 제6조 6항을 저는 수정하자 했는데 6조 7항을 하나 신설을 해가지고 이렇게 넣자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했으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만 되면은. 그게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올라가지도 않았잖아요. 이런 것이 법이 여러 가지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이는 아니었어요. 지금 내가 그제 그 월참에서 하고 6.25 참전자에서 그 공법단체에 나서 도장 꽝꽝 찍어라 하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도장 꽝꽝 안 찍어도 됩니다. 다 찍혀. 이 사람들이 이미 알아서 딱 우리가 원하는 거 딱 이 법률 이렇게 냈잖아요. 도장 꽝꽝 안 찍어도 되니까 공문 안 보내도 돼요. 청구서 안 보내도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그 통과 시기 달라는 청원서, 그건 도장 꽝꽝 찍어서 보내주셔야지. 그리고 도장 꽝꽝 찍어서 지혜랑 내려보내가 지혜장들이랑 이 사람들이 각 지역 단위의 그 국회의원들 300명 다 서명 받아가지고 동의서 받고 이런 것은 절차는 밟아야겠죠. 그리고 그거를 하면서 또 이제 우리 공청회 하기 전에 토론회하고 공청회하고 이런 거를 잘 구분해가지고 우리 의견을 모아서 이거 지금 이 법안이 좋은데 이걸 조금 이런 정도만 조금 개정해서 우리에게 맞게끔 해달라. 또는 올해 뭐 60%할 것인지 내년에 70%할 것인지 올해부터 100%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공청회만 의논만 이루어지면은 상당히 빠른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법안이 우리가 원하는 법안을 가지고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올해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아주 내가 볼 때 고무적이에요. 희망적이고 또 특히 타이밍도 좋아요. 대통령 선거, 지방에서 선거도 앞으로 있고 문 대통령이 또 관심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기회를 이용하고 잘 밀어붙인다면은 우리 전우들이 그야말로 이 참 최저 생계비는 105만 원 그 많은 거 아니잖아요. 사실 뭐 이게 32만 원에 비하면 많지만은 국제 수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필리핀이나 200만 원, 태국도 250만 원, 호주 300만 원 받는데 105만 원 달라는 게 그 우리나라가 뭐 필리핀, 태국보다 뭐 국격이 떨어집니까? 뭐 수준이 낮습니까? 뭐가 우리 그 사람들보다 못해서
대우를 못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관심이 없었고, 우리 전우들도 좀 이렇게 해달라 딱 정확하게 찝어서 요구를 한 적이 없어. 이번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우리를 해준 적도 없어. 우리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준 적도 없어. 우리가 원하는 법을 이렇게 쫙 올려서 준다는 이렇게 올리는 건 내가 깜짝 놀라서 너무 반가워, 너무 좋았고, 야, 이거 내가 어디서 꿈에서 본 건가, 이건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요. 이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방송하는 가운데 최고로 기분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 전후 여러분도 기분 좋죠? 기분 좋으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겠습니까? 그거 해주셔야 돼요. 예. 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참전유공자 예우의 단체 설립안 개정 법률안에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참전유공자 예우의 단체 설립안 법률안 일부를 다 개정한다. 그래서 그 개정하는 내용까지 이제 봅시다. 6조 7항 중에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법 보장법에 의한 따른 저는 뭐 이 최저생계비 했는데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는 게 내가 몰랐어. 최저생계비만 있는 줄 알았지. 예, 하여튼 뭐 나하고 어떻게 이 딱딱 맞아 떨어졌어요. 다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나오네.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정한다. 내가 한 말 나오잖아요. 이게.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다음과 같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항 하나 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건 사실 지방자치단체과는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외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조례에서 나오는, 이건 참전명예수당이고 그냥 명예수당이라고 해 나오는 거거든요. 각 지자체에 주는 거. 근데 이 경우 지급액은 제7항에 따른 지급의 100분의 50이 되어야 한다. 이러면 우리가 105만원 주면은, 52만 5천원을 더 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152만 5천원이니까 좋죠, 좋기야. 근데 지방에는 좀 무리가 갈 수가 있고, 요것 때문에 반대가 생길 우려성이 있고, 요것 때문에 또 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그냥 위에 거만 1항만, 7항만 하고 8항은 좀 뺐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또 이제 시정 보완이 되겠죠. 최종 수정안이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참전 명예수당에 대한 거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가 이제 지금 여기다가 제가 그 2개 중에 하나만 하자 그랬는데 이번에 뭐 2개 다 올려준대요. 2개 다. 그 2개 다 올려준다니까 일단 올려봅시다. 뭐 우리가 뭐 올려준다는데 올리지 마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병가급 허용 이것도 올려준다니까 우리 박수 쳐서 한번 올려봅시다. 박수. 고맙습니다. 올려주세요. 이렇게.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해가지고 구자근, 권명호, 최형두, 김석기, 김영식, 박덕흠, 송원석, 이달곤, 서범수, 정운천 의원 등에서 10인이 이걸 올렸어요. 올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보면은 현행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 명예수당을 지고 있습니다. 참전 명예수당에 대한 병가급 폐지, 이거 제가 주장하던 거죠. 그냥 병가급 규제 폐지, 병가급 허용 이렇게 법을 만들자 그러면은 뭐 유공자법, 상위공정법, 고엽법 다 바꿔야 돼. 그 법을 다 바꾸면 뭐 여러 개를 막 다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지적해 준 대로 참전 명예수당에 대해서만 병가급을 허용하는 법안이 올라왔어요. 이거 뭐 아주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은 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어쩐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어쩐지 예감이 좋죠? 어쩐지, 우리가 원하는 거 이렇게 국회에서 알아서 해줄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던 것들이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해준다 이거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그냥, 저는 이거 안 해주면은 우리 월참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공문을 만들고 청원서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국회의원들하고
해가지고 좀 해달라고 이렇게 좀 부탁하려 했는데, 월참에서 안 해도 돼. 월참에서는, 이 법률안 내에서는 신경 안 써도 돼. 이제 앞으로, 이 법률안 통과하는 데만 대해서 신경 써주시면은 돼요. 통과하는데 이제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토론회, 공청회, 집회, 이거에 대해서 하고 또 좀 로비,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앞세워가지고, 뭐 최고위원으로 좀 모셔가지고 그 사람들 좀 동원해서, 금년 한 1년만 힘을 바싹 써주시면은 아마 우리 전무후무한 공을 세우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이 회장님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이화종 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장서 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다 통과되면 더 좋죠. 그래서 두 개 다 통과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개 통과되면 난 더 좋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은 병가가 허용.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참전 유공자, 그거는 저하고는 별 상관없는 건데,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그걸 했는데, 이것도 해준다니까 저는 정말 좋습니다. 더군다나 기분 좋아요. 개인적으로도 저는 뭐, 기분 좋아요. 뭐, 단체적으로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도 좋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참전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산공경, 공산공경, 무공수훈자, 보험보상 대상자, 고엽제 후유 의중 환자 등에 해당할 경우 보상금 및 수당의 변급을 금지하고 있어. 이에 수당 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참전 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그래서 제6조 1항 보면은 내가 다만 이하 삭제하라 그랬잖아요. 그거 6조 1항에 1호부터 3호까지 삭제. 이럴 때 있네 보니까. 그래서 법률 참 봅시다.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각 호를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수당 지급 대상자가를 참전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하 수당 지급 대상자라 한다로 바꾸자. 그러니까 수당 지급 대상자가를 수당 지급 대상자로 바꾼다. 다만 이하 삭제되어 있네, 그죠? 다만 이하 삭제하고, 제일 밑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참전 명예수당은 사항에 수당 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다음 계좌, 이런 데 있는데, 참전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하 수급 대상자라 한다. 그러면 바꾸자. 이게 뭐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뭐 이것이 변급도 허용시키자는 이런 개정 법률안이 일단 발의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 발의가 됐는데 물론 발의만 돼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응?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심의도 해야 되고 통과도 해야 되고. 이거 근데 통과하기 전에 우리 월참에서 앞장 힘쓰고 우리 전우들이 힘써야 할 일이 사실은 이 법안 상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보훈처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 법률안 개정에 협조를 해줘야 돼요. 그 협조라는 것이 찬성을 해줘야 돼요. 보훈처에서 찬성을 해주고 또 청와대에서 찬성을 해줘야 돼요. 두 군데서 찬성해주면은 여당, 야당 다 찬성해야 되고 그 찬성을 일단 받아내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 전우들이 받아낼 건 각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동의서 받아내고 제발 찬성해달라고 꼭 부탁드리고, 이거 절차를 누가 어떻게 밟을 것인가. 이제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돼. 분위기를 조성하려면은 국민 여론이 형성돼야 돼. 국민들이 뭐 줘야 된다, 너무 불쌍하다, 뭐 이런 개념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 새끼들 얼랑가 돈 벌어 와가지고 말이야, 떵떵거리고 잘 사는 놈들 많아. 이러면은, 골치 아파. 될 것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면 또 압력을 가해야 돼.
예?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거를 여론을 조성하지만은 집회도 몇 번 해야 돼, 집회. 집회를 언제, 어느 때,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작년도 3월 30일 날 강화문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내가 집회를 한번 해보고, 난생 처음으로, 4월 26일 날은 국회 앞에서 또 2차 비대위원장 맡아가지고, 또 내가 집회를 해보니까, 이 집회 경험은 내가 이제 한 2번 해보니까 집회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건 더군다나 내가 천안 상거리에 가가지고 이제 8월 달에 한참 더울 때 이제 가가지고 작년 3월 달에 뭐 광화문 4월 달에 국회 8월 달에 천안 상거리 해가지고 작년에 많이 돌아다녔어요. 천안 상거리 가서 집회를 제가 정식으로 집회 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집회한 게 한 3번 정도는 했어요. 근데 집회 해보니까 그 뭐 3일 전에만 가서 신고를 하면 되게 돼 있더라고. 서울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 한 일주일 전에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하려면은 그게 또 안전요원들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그런 절차도 제가 잘 알고 하는데, 물론 이제 무대 설치하고 하는 이런 비용 들어가는 거는 안 하고, 그냥 무대 설치 없이 돈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쓸데없이 돈 들어가는 거, 돈 물론 조금 들어가요. 뭐 전단지 만들고 프랑카 현수막 만들고 하는 정도는 그냥 1,000만 원 내외에서 움직여야지. 뭐 큰 앰프 차 빌리고 말이지 뭐 행사차 빌리고 이러면은 매덕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전우들 그냥 한 1, 2만 원 내고 이렇게 해서 한 2번 정도 내면은 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해야지. 좀 여유 있는 사람 한 5만 원, 10만 원 그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또 우리 물론 월참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은 이 행사는 말이죠. 사실은 대상 범위가 좁아.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은 우리 고엽제도 해당 안 되고 상위도 해당 안 됐는데, 이게 105만 원 된다 그러면은 무공도 해당되고 고엽제도 해당되고 상위도 해당이 돼요. 7급 6급 이런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7급 이하는. 그러니까 이 대상이 상당히 전에보다 많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병급 허용까지 한다면, 병급 허용한다면은 전 대상자가 다, 우리 월남 참전자들은 전 대상자가 다 해당돼요.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나와야 돼. 응? 그리고 지금 거기에 물론 뭐 고엽제에도 DMZ 근무한 사람, 상위공경에도, 상위공경에는 뭐 유교하고 월참하고 거의 두 군데고, 평상시에 이제 상위 받은 사람들, 전시에 월남이나 유교 참전 안 한 사람들이 상위 받은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지. 예? 그리고 무공수운도 역시 월남이나 6.25 때 받은 무공은 이중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사는 일반 참전 유명에서는 못 받잖아요. 그죠? 일반 군대 생활 하다가 받은 사람들, 다른 데서 받은 사람들, 또 경찰 이런 사람들은, 경찰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참전 유공자들. 그렇게 지금 대상이 좁혀진다. 대상이 확대된다. 그래서 우리 월남전 참자들한테 이것이 해당이 된다. 이럴 때 우리 전 월남 참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금년도 1년만 바싹 쪼으면은 뭔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55년 동안 우리가 우왕좌왕 하던 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다. 목표에 집중하자. 그래서 이 목표 하나에 이 2개지. 목표가 2개지. 2개 집중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계획적으로 아주 사람들도 모일 때로 왕창 모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단합된 힘으로 한번 보여주면은 뭔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예감이 좋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성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다! 목표에 집중하자! 감사합니다.